다주택자분들 이렇게 지분으로도 할 수 있는 방법이 너무 많아요. 취등록세 중과를 맞는다 하더라도요. 이 순수익은 3,461만 8,250원. 여러분 안녕하세요. 월세모니코 세연쌤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우리 사랑하는 소행님들 중에서 다주택자분들에게 너무 도움이 많이 되는 영상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경매를 꾸준히 해서 또 다주택자가 되실 분들, 예비 다주택자분들에게도 너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고요. 1주택 무주택자한테도 사실은 많이 도움되는 영상이에요. 오늘은 지분 물건을 가지고 함께 공부를 해볼 건데요. 다주택자분들이 가장 힘들어하시는 부분이 뭐냐면 취득세 부분이에요. 이 취득세를 3주택부터는 8%, 4주택이 됐을 때는 12%라고 하는 이 취등록세가 중과되는 부분이 굉장히 힘든데요. 그러면 주택이 아닌 다른 비주택으로 접근을 하면 될 텐데 그래도 주택이 제일 쉽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것에 이제 눈길을 좀 돌리기에는 힘든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왜냐하면 저는 강의를 굉장히 오랫동안 하면서 그것도 강의만 한 것이 아니라 이 교육생분들하고 1대1로 직접적으로 상담을 하고 계속 소통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고민들을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거든요. 하지만 이 세연쌤과 함께하는 우리 사랑하는 소행님들은 꾸준히 하시죠. 왜냐? 하는 방법들이 다 있고 그 방법들을 우리가 찾아가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취등록세 중과를 받으면서도 지분 경매로 수익을 낸 사례를 가지고 공부를 한번 해볼게요. 먼저 물건 보겠습니다. 서울 광진구에 있는 연립주택이죠. 서울 물건이네요. 대지권이 5.6평이고요. 건물 면적은 39.975제곱미터 12.092평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분 경매 같은 경우에는 경매지에 보시면 토지 및 건물 지분 매각이라고 위에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대지권과 건물 면적도 이 또한 전체 면적이 아닌 지금 해당 경매에 나와 있는 이 지분 면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채무자는 백땡땡이라고 하시는 분이고요. 감정 가격이 1억 5,950만 원이에요. 지금 이 물건 같은 경우에는 감정 가격이 좀 높아요. 금액이 그렇게 낮은 금액은 아니지만 지분은 2분의 1 지분이 나오는 경우도 있고 4분의 1 지분, 10분의 1 지분, 뭐 72분의 13 지분 이런 식으로 지분 비율이 굉장히 다양하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내 투자금으로 할 수 있는 물건을 골라서 하시면 되지 아우 지분도 비싸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 물건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공부 차원에서 해드리는 거고 지분은 나중에 저와 함께 지분 물건을 보겠지만 금액대가 굉장히 저렴합니다. 감정가 1억 5,950만 원이고요. 최저 가격은 반값으로 떨어진 51.2% 8,166만 4천 원입니다. 사진 한번 볼게요. 굉장히 오래된 이런 연립주택이에요. 와, 자, 그래도 깨끗합니다. 네. 깨끗하지만 오래됐다. 자, 여기에 보면은 방이 하나, 두 개, 세 개, 방 3칸이네요. 지도를 함께 같이 보도록 할게요. 이 지도를 보면 이렇게 파란 색깔로 되어 있는 부분 있잖아요. 이게 경매 물건이고요. 여기 해당 초록 색깔로 되어 있는 게 공매로 나와 있는 물건이니까 우리가 물건을 검색할 때 옆에 다른 물건들도 함께 클릭하면서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낙찰받은 해당 물건은 바로 이 물건인데요. 자, 위치를 보니까 용마선역과 중공역 사이에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가 가까이에 있고요. 입지가 막 그렇게 좋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이 건너편 이쪽이 더 입지가 좋죠. 하지만 이거는 지분 경매다. 해당 물건의 낙찰가는요 1억 1,005만 원으로 해서 감정가 대비 69%로 낙찰을 받으셨습니다. 와, 축하드립니다. 자, 감정가 대비 69%. 이게 만약에 일괄 매각 물건으로 정상적인 물건으로 경매에 나왔다면 몇 프로 정도 됐을까요? 낙찰가율이 굉장히 높겠죠. 지금 빌라 같은 경우에도 80% 이상은 충분히 하기 때문에. 하지만 지분 경매이기 때문에 낙찰가율이 굉장히 낮아요. 경쟁자도 지금 7명 나오거든요. 이게 일괄 매각 물건이었다면 15명 정도는 입찰을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소행님들, 내가 투자금이 적고 경쟁률이 낮은 물건을 하고 싶다면 이런 지분 물건으로 해서 이 주택 하시는 것도 제가 강력하게 추천을 좀 드릴게요. 이 물건을 낙찰받은 우리 교육생분은요, 사실 교육을 받으신 지가 굉장히 오래되신 분이세요. 그리고 세연쌤 유튜브 채널에 굉장히 다수 출연하신 분입니다. 그만큼 굉장히 오랫동안 또 경매를 해왔고요. 처음에 소액으로 이제 2천만 원을 가지고 안산에 있는 빌라부터 시작해서 아파트 단기 매도, 서울 빌라, 그리고 용인에 있는 월세 600만 원 나오는 다가구까지 이런 식으로 굉장히
굉장히 다수 중간중간에도 뭐 아파트 단기매도 많이 하셨고요. 꾸준하게 해오신 분인데요. 다주택자가 되니까 이제 주택을 할 수가 없죠. 가족 명의도 많이 쓰시고 하셨는데요. 그래서 다주택자가 되셔서 취등록세가 중과되는 부분 때문에 망설임이 있었어요. 하지만 어때요? 우리는 하는 방법을 찾아가죠. 취득세 중과를 맞더라도 우리가 수익이 난다면 여러분들 안 하실 거예요? 안 할 수가 없겠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 물건이 바로 이제 결과까지 잘 나온 물건인데 나중에 제가 수익 계산 함께 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지분 물건 좀 어려워하시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하고 함께 지분 물건에 대한 포인트, 어떤 투자 전략을 가지고 해야 되는지 지금부터 이세연쌤이 여러분들한테 모두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토지 건물 현황을 보면은 토지와 건물의 전체 면적 중에 얼마의 지분이 나왔는지 표시를 해줍니다. 여기는 토지 부분, 그리고 옆에 보면은 전체 면적 중에서 공유자 지분 중 2분의 1 지분이 나왔다. 그리고 건물도 마찬가지예요. 전체 면적에서 전체 면적 79.95제곱미터네요. 평수로 봤을 때 24평, 굉장히 넓죠. 제가 서울 빌라 평수가 넓은 것들은, 입지가 또 괜찮은 것들은 4인 가족이 실거주자로 매수를 할 수 있는 물건이다, 이런 말씀을 좀 많이 드려요. 이게 지분이기는 하지만 빌라이기 때문에 저희가 시세 조사를 할 때는 그냥 일괄 매각 물건과 동일하게 조사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24.185평 중에서 12.092평이 지금 지분에 나왔고요. 전체 면적 공유자 지분 중에서 2분의 1 100땡땡 지분이 지분 경매로 나왔다라고 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임차인 현황을 보니까 임차인이 있습니다. 100땡땡이라고 하는 임차인이 있고요. 말소 기준일은 2018년도 11월 6일이죠. 전입일자가 2007년 10월 5일이기 때문에 전입일자가 말소 기준 권리보다 빠릅니다. 대항력이 있어요. 그런데 보증금이 미상이고 배당 요구도 하지 않고 확정일자는 또 미상이에요. 자,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요, 반드시 임차인 백땡땡이라고 하는 사람이 실제 임차인인지 아니면 가족 중에 누군가가 등재되어 있진 않은지를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확인을 하셔야 돼요. 근데 여기 기타 사항에 보니까 좀 표기를 해놨네요. 백땡땡 전 소유자라고 합니다. 2016년 11월 4일 이 사건 소유자에게 증여를 했대요. 아, 그러면 지금 임차인으로 있는 이 백땡땡이라고 하는 분이 전 소유자였고, 이 전 소유자의 지분 2분의 1을 지금 현재의 소유자에게 증여를 했구나,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그죠? 건물 등기를 보면은 말소 기준 등기 밑으로 가처분, 위험한 가처분이 있는지 따져봐야 되겠죠. 소유권에 관련된 가처분은 굉장히 위험하니까 조심하셔야 되는데, 지금 보니까 가처분이 없습니다. 다행이에요. 지분 경매 같은 경우에는요, 등기부 등본을 정확하게 확인을 해야 돼요. 지금 저희가 확인한 이 등기부 등본은요, 요약본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등기부 등본의 원본을 보면서 어떤 스토리가 있는지를 저희가 조금 읽어 나가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지금부터 이 세연쌤과 함께 등기부 등본 보는 방법과 함께요, 그 스토리를 한번 읽어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등기부 등본에는 표제부와 갑구, 그리고 을구가 있습니다. 이 표제부는요, 건물에 대한 표시가 되어 있는데 주소와 그리고 철근 콘크리트조, 건물의 용도, 연립주택이죠. 층수마다의 면적, 이렇게 건물에 관련된 정보들이 올라와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갑구 같은 경우에는요, 소유권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을구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이 이렇게 기재가 되어 있어요. 저희는 소유권에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갑구를 먼저 보도록 할게요. 1995년도 1월 10날 매매로 소유자 박땡땡이라고 하는 분이 매매를 했네요. 자, 그리고 2003년도 4월 17일 날 소유권 이전이 됐죠. 누구에게? 공유자, 그러니까 공동 명의로 이렇게 매매를 하신 거예요. 저희 부부는 공동 명의로 매매 많이 하잖아요. 백땡땡과 박땡땡이라고 하는 이 두 분의 부부한테 이제 매매가 되었어요. 등기부 등본을 보면은 소유자의 성함과 그리고 언제 이 소유권 이전됐는지, 그리고 이 소유자의 생년월일까지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소유자분이 연세가 어느 정도 되셨는지를 좀 예측할 수 있는데 지금 29년생이세요. 아까 임차인으로 있었던 이 땡땡이라고 하는 분이 바로 이분이거든요. 연세가 굉장히 많으시고 부인 되시는 분도 동갑이세요. 29년생으로 굉장히 연세가 많으십니다. 자, 밑에 보면은 2007년도 10월 5일날 전거라고 되어 있거든요. 2번 등기명의 표시 변경이라고 해서 2007년도 10월 5일 전거라고 되어 있죠. 2번이 뭐예요? 바로
바로 위에 있는 저희가 방금 봤던 내용이죠. 매매를 했을 당시의 주소와 지금 주소가 변경이 되었어요. 변경이 된 것을 백땡땡의 주소와 박땡땡의 주소가 이렇게 점거가 되었다. 예, 바뀌었다. 그리고 밑에 보면은 2016년도 10월 19일에 증여된 사항이 보입니다. 네, 증여된 사항 2번 백땡땡 지분 전부 이전이에요. 아까 공유자가 백땡땡과 박땡땡이었잖아요. 백땡땡 지분 2분의 1이 2016년도 10월 19일 날 백땡땡에게, 이 백땡땡은 78년생이네요. 그러니까 한 손자뻘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들은 아니고 아마 손자한테 이렇게 증여가 된 것 같습니다. 증여를 했어요. 여기에서 보면은 임의경매 개시 결정이 났죠. 지금 현재의 소유자의 지분이 이 채권자 땡땡한테 임의경매 개시 결정이 된 거죠. 채무 채권 관계가 있었던 거예요. 자, 밑에 보니까 또 3번 국민건강의료보험공단에서도 지금 압류가 들어왔습니다. 증여를 받은 이 손자 백땡땡이 뭔가 채무관계가 좀 복잡하고 좀 상황이 안 좋은 것으로 보여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등기부등본을 보면은 할아버지가 손자한테 증여를 했구나. 이 손자 백땡땡이 지금 상황이 좋지 않아서 채무관계가 있고 국민건강의료보험공단에서도 압류가 들어왔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경매가 진행이 되는구나를 보실 수가 있어요. 자, 밑으로 쭉 내려와서 보면은 요약본이 있거든요. 이 요약본을 보면은 지금 살아있는 권리만 저희가 확인을 할 수 있는데, 여기에도 박땡땡, 그러니까 할머니죠. 이 지금 현재 소유자의 할머니 박땡땡과 증여를 받은 백땡땡이 지분 2분의 1씩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아까 살아있는 채권들 있잖아요. 임의경매 개시 결정을 했던 채권자 김땡땡 분과 함께 국민건강의료보험공단, 그리고 을구를 보면은 근저당 설정도 이렇게 3건이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상황들이 있구나를 우리가 볼 수 있고, 아까 임차인으로 등재되어 있던 백땡땡, 이분은 할아버지일 가능성이 높겠구나. 그래서 저희가 이 물건을 조사를 할 때 현장에 가서 여기 점유자분을 만났거든요. 그랬더니 임차인으로 있는 이 백땡땡이라고 하시는 분이 할아버지셨어요. 그리고 따님하고 같이 살고 있는 상황이었고, 할아버지가 손자한테 이렇게 증여를 한 부분 때문에 가족 관계가 조금 좋지 않은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할아버지께서 굉장히 연세가 많으셔서 만약에 이 물건을 낙찰을 받게 된다면 아마도 공유자분이 좀 협의를 해서 저희가 빠르게 수익을 좀 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예측을 하고 들어간 물건입니다. 여기에 정답이 있습니다. 지분경매 같은 경우에는요, 포인트가 뭐냐면 투자의 전략이죠. 가장 중요한 투자의 전략이 뭐냐면, 공유자가 내가 낙찰받은 나의 이 지분을 반드시 살 수 있는 상황이어야 해요. 그런 상황은 공유자가 이 지금 해당 부동산을 꼭 필요로 하고 꼭 본인들 집안에서 가지고 있어야 되는 어떤 상황인 거죠. 이런 물건을 선택해서 저희가 이제 입찰에 들어간다면 좀 빠르게 협의가 되고 좀 수익화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지분경매 같은 경우에는 공유자들한테 먼저 우선순위를 주는 공유자 우선매수 청구권이라는 게 있거든요. 법원에 가셔가지고 내가 낙찰가를 써서 낙찰을 받았다 하더라도 집행관님이 낙찰자 김세연, 자, 공유자 우선매수 청구권 행사하실 분 계신가요? 라고 했을 때 해당 물건에 대한 공유자가 입찰장에 와서 손을 번쩍 들고 공유자 우선매수 청구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은 낙찰자 김세연이 쓴 낙찰가 그대로 공유자한테 우선권이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공유자가 그 금액으로 그냥 가져가는 거예요. 그런데 다행히 이 물건은 공유자가 입찰장에 오지 않았습니다. 이 지분경매 투자 전략은 반드시 공유자가 필요로 하는 물건이어야 하고 협의가 가능한 물건이어야 한다. 그럴 때는 우리가 등기부등본을 보면서 가족 간의 공유자인지를 확인하고, 남이거나 상관이 없는 사람이면은 자기가 투자용으로 했기 때문에 누가 가지고 있던 상관없어 이러면 저희가 협의하기가 좀 힘들죠. 공유자가 가족인 경우, 그리고 이 지분이 이렇게 증여가 됐다거나 상속이 됐다거나 또는 공유자들끼리 지분의 변동이 있는 거, 매매로 샀다거나 공유자 누군가의 물건이 압류나 가압류가 걸려 있거나 근저당 설정이 되어 있는 물건을 다른 공유자가 매매로 소유권을 이전하고 압류나 가압류를 말소한 이런 경우들이 좀 협의가 빠르게 되는 물건이에요. 이거 정말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이 낙찰자분은 얼마의 수익을 냈는지 한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물건은 1억 1,050만 원으로 낙찰을 받았는데요. 원래는
공유자가 저희 낙찰자 교육생분의 이 지분을 매수하기로 좀 협의가 되었어요. 그런데 중간에 이 집안에 뭔가 또 문제가 좀 생긴 거죠. 그래서 다시 협의를 한 것이 뭐냐면 같이 이 집을 부동산에 내놓고 팔아서 반반씩 나누자 이렇게 협의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물건은 매도가 완료가 되었어요. 얼마에 매도가 됐냐면 3억 2천만 원으로 매도가 됐거든요. 자, 3억 2천만 원으로 매도가 되었기 때문에 어때요? 나누기 1을 했더니 1억 6천이 우리 낙찰자 교육생분의 지분 매도 시세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교육생분이 1억 1,050만 원의 낙찰을 받았기 때문에요. 1억 1,050만 원에서 취득세를 내야 하잖아요. 취득세가요 8.8%가 적용이 됐어요. 이제 이게 3주택제고 전체 면적이 공주가 1억 이상이었기 때문에 8.8% 적용을 했더니 취득세가 967만 원이 나왔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셀프 등기를 하셨거든요. 비용을 아끼기 위해서. 그럼 추가적으로 조금씩 뭐 인지비, 뭐 말소 비용 이런 비용들이 들어가요. 그래서 제가 그냥 취득세하고 총 비용을 1,000만 원 잡았어요. 매도가 1억 6천만 원에서 우리 낙찰 가격 1억 1,050만 원을 뺐더니 그 차액은 4,995만 원인데요. 여기에서 비용 1,000만 원을 빼면 3,995만 원이라고 하는 금액이 나오죠.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세금 계산 들어가야 되겠죠? 개인 매매 사업자로 매도를 했을 때의 세율 구간이 몇 프로예요, 여러분? 1,400만 원에서 5천만 원 이하 이 구간이잖아요. 15% 구간이고요. 누진공제는 126만 원을 해줍니다. 자, 그래서 16.5% 제가 지방세까지 모두 포함을 했어요. 3,995만 원에서 16.5% 세금을 계산했더니 659만 1,750원이라고 하는 금액이 나왔고요. 여기에서 126만 원 공제되잖아요. 그랬더니 세금이 533만 1,750원이라고 하는 세금을 내야 됩니다. 자, 3,995만 원에서 세금 533만 1,750원을 뺐더니 이제 순수익이 나오는 거죠. 이 순수익은 바로 3,461만 8,250원. 네, 그냥 뒷다리 빼고 3,400만 원이라고 하는 수익을 내셨어요. 자, 3주택제이기 때문에 취득록세 8.8%를 중과를 맞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단기 매도를 통해서 개인 매매 사업자로 신고를 한다면 15% 구간이기 때문에 세율이 순수익은 3,400만 원입니다. 너무 잘하셨죠? 자, 다주택자분들 이렇게 지분으로도 할 수 있는 방법이 너무 많아요. 취득록세 8%, 12% 중과를 맞는다 하더라도요. 이렇게 수익 나는 물건들을 많이 찾아보고 조사하셔가지고요. 앞으로 꾸준하게 정말 꾸준하게 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거든요. 자, 1년에 한 번만 이런 물건을 하더라도요. 누구의 1년 연봉이에요, 여러분. 그냥 있는 것보다 낫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주 소액을 가지고 하시는 분들은 아파트 단기 매도부터 해서 빌라, 다가구도 진입하시고 지분 경매까지도 여러분들이 좀 원활하게 잘 하실 수 있는 이런 실력이 되는 경매 고수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분 경매는 굉장히 소액으로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요. 근데 주택 부분에 대해서는 대출이 되지 않거든요. 내 투자금만큼 입찰할 수 있는 그런 물건들을 찾아서 하시는 것이 포인트고요. 또 하나는 제가 뭐라고요? 공유자가 나의 지분을 매수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의 물건. 공유자들이 이 부동산을 반드시 필요로 하는 거. 이게 포인트라고 했습니다. 이 포인트는 어디에서 저희가 짐작하고 확인할 수 있냐면 어디죠, 여러분? 등기부 등본입니다. 네, 공유자가 가족관계인 이런 지분 물건들을 좀 공략하셔가지고 좋은 성과 내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지분 경매 찾는 방법을 모르실 수 있어서요. 제가 경매 사이트에서 지분 경매 검색하는 것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옥션 사이트이고요. 물건 종류, 물건 종류는 설정하지 않고 특수 조건에서요. 지분 입찰 물건 검색 이렇게 클릭하고 검색을 하시면 전국에 있는 지분 경매 1,887건이 나옵니다. 예, 내가 만약에 주택을 하고 싶으면 여기 위에다가 물건 종류에 뭐 아파트면 아파트 설정하시면 되고 빌라면 다세대 주택 설정하시면 되고 네, 나는 토지를 할 것이야 하시면은 밑에 내려오셔서 토지 이렇게 설정하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으시죠? 그리고 물건을 이렇게 보면은 최저 가격을 제가 한번 이렇게 설정을 해볼게요. 6,000원부터 나옵니다. 와, 6,000원, 34,000원, 53,000원. 네, 자, 한번 3번까지 제가 한번 가볼게요.
3번까지 갔을 때도 100만 원이 넘어가지 않아요. 이렇게 소액으로 할 수 있는 지분 경매도 여러분들이 많이 보시고 이렇게 소액으로 할 수 있는 지분 경매가 많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포기하지 말고 도전하세요. 자, 내가 할 수 없다. 아, 나는 이래서 안 된다. 자, 나는 이래서 안 되고 이것 때문에 이건 못 하겠고 이건 너무 어렵고 나는 돈이 없고 이렇게 생각하는 동안에 이렇게 경험을 쌓으신 분들은요. 하는 방법들을 이렇게 찾아가면서 실제로 공부만 하는 게 아니고요. 돈을 벌고 있다라는 아주 이런 무서운 사실이에요. 자, 우리 사랑하는 소액님들도 충분히 하실 수 있다라고 이세연쌤은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소액님들 오늘 이 지분 경매를 통해서 어떻게 좀 공부 많이 되셨나요? 또 새로운 세계가 이렇게 있다라는 거. 아, 다주택도 할 수 있겠구나. 취득세 중과 무섭지 않아? 우리 이렇게 생각하고 용기 내고 도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지분 경매 도전하자 마음 먹고 힘차게 함께 화이팅 외치도록 할게요. 준비되셨나요? 하나, 둘, 셋, 화이팅! 안녕!